2001년 가을,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손꼽히는 설악산으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 위를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24살의 대학생 김민준과 그의 연인인 23살의 이서연이 타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오색 단풍의 향연처럼 두 사람의 미래 또한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듯했다. 민준은 열정적인 사진작가 지망생이었고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특히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번 여행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였다. 그는 설악산의 정상에서 서연에게 청혼하며 두 사람의 사랑이 이 거대한 자연처럼 영원하기를 맹세할 계획이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두 사람의 미래를 약속할 작은 반지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다. 차량이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웅장한 산세가 두 사람을 압도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암고해석과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들은 한 폭의 동양화와 같았다. 민주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이 순간을 기록하기에 바빴고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민준의 자유로운 영혼과 꿈을 향한 열정을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현실적인 고민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보수적인 집안의 반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가끔씩 그녀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다. 민주는 그녀의 작은 불안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완벽한 청혼의 순간만을 그리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가족들은 약속된 귀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점차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들이 머물렀던 숙소에도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님을 직감한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젊고 건강한 두 남녀의 갑작스러운 증발은 작은 시골 마을을 순식간에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 함께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사진이 담긴 실종 전단이 전국의 길거리에 나붙기 시작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팀을 꾸려 설악산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경찰, 소방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 등산로부터 인적이 드문 샛길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하지만 설악산은 너무나도 넓고 험준했다. 수색 작업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의 행방을 알려줄 만한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타던 차량, 민준의 카메라, 심지어 작은 소지품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수색팀의 사기와 가족들의 희망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 수사는 점차 난항에 부딪혔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두 젊은 연인의 실종 사건은 서서히 잊혀갔다. 경찰은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를 잠정적으로 종결하며 단순 등산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사고라는 결론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그들에게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다. 아들과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과 이미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사이를 오가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사건 파일은 차가운 서류 캐비닛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을 기억하는 이는 오직 그들의 가족뿐이었다. 김민준과 이서연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미제 실종 사건의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과 꿈,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진실은 설악산의 깊은 침묵 속에 묻힌 듯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비극의 진실은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이 잊혀진 지 1년이 지난 2002년 여름, 대한민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은 타들어갔다. 설악산 인근의 한적한 저수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의 수위는 하루가 다르게 낮아졌고 마침내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저수지 근처를 지나던 한 늙은 농부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포착되었다. 진흙과 녹조로 뒤덮인 차에 마치 거대한 괴물의 등처럼 보이는 물체가 저수지 중앙에 솟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동차의 지붕이었다. 1년 동안 깊은 물속에 잠겨있던 비극의 증거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저수지 바닥에 처박힌 차량의 모습에 말을 잃었다. 곧바로 인양 작업이 준비되었고 이 소식은 1년 전 미제 사건을 담당했던 박진우 형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40대 베테랑이었던 박 형사에게 김민준, 이서연 실종 사건은 그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자 마음의 짐이었다. 그는 젊은 연인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저수지에서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단순한 사건 재개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1년간의 찝찝함을 씻어내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마침내 진실을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저수지 주변은 경찰 통제선과 몰려든 취재진, 그리고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거대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진흙탕 속으로 쇠사슬을 내렸다. 차량을 인양하는 작업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자 1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은색 승용차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차체는 부식되고 찌그러져 있었으며 진흙과 수초가 엉겨붙어 흉측한 모습이었다. 현장에 나와 있던 두 연인의 가족들은 차가 물 밖으로 나올수록 오열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애써 붙잡고 있던 신랏 같은 희망이 거대한 쇠덩이와 함께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저수지 전체를 비통하게 울렸다.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차가 김민준의 소유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끔찍한 현실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다. 차 안에서는 심하게 부패한 두 구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신원은 곧 김민준과 이서연으로 확인되었다. 1년간의 기나긴 실종 미스터리는 마침내 비극적인 종결을 맞이하는 듯했다. 경찰의 초기 결론은 명확해 보였다. 어두운 밤길에 운전 미숙이나 과속으로 인해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한 단순 교통사고. 하지만 박진우 형사의 예리한 눈은 현장의 미묘한 위화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인양된 차량은 정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박 형사는 감식의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동료들은 이미 사고사로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였지만 그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형사의 직감은 무언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는 차량의 외부 손상부터 내부의 사소한 물건 배치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보기 시작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의 파편을 찾아내려는 그의 집념은 거의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이 비극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차량의 기어봉이 주행 D 상태가 아닌 중립 N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추락 사고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만약 운전 중에 기를 이탈해 물에 빠졌다면 기어는 당연히 주행 상태에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기어가 중립에 있다는 것은 차량이 의도적으로 멈춰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주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기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작은 발견은 박 형사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단순 사고라는 견고한 가정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감식팀은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 즉 핸드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리지도 완전히 채워지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로 올려져 있었다고 보고했다. 누군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당기려다 말았거나 혹은 서서히 내리던 중에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 이 또한 고속으로 달리다 추락한 차량의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차가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혹은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박 형사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다. 차량 내부를 정밀 수색하던 중 박 형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운전석 바닥, 가속 페달 근처에서 진흙에 파묻힌 작은 물체가 발견된 것이다. 조심스럽게 이물질을 걷어내자 영롱한 빛을 내는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를 통해 그 반지는 민준이 서연에게 청혼하기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반지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왜 반지가 서연의 손가락이 아닌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 마치 격렬한 다툼 중에 혹은 누군가의 손에서 억지로 빼앗기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 작은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침묵으로 증언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법의학자들의 유해 감식 결과 또한 새로운 의문점을 제시했다. 두 사람의 유해는 서로를 끌어안은 듯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지만 세밀한 자세 분석 결과는 단순한 포옹 이상의 것을 암시했다. 팔과 다리의 위치, 그리고 근육이 경직된 형태를 분석했을 때 이는 마지막 순간의 공포 속에서 서로를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웠다. 단순히 물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격렬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박 형사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들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 그는 이제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그 자체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1년 만에 다시 민준과 서연의 집을 찾았다. 모든 것이 1년 전 그날에 멈춰있는 그들의 방에서 박 형사는 무언가 단서를 찾기 위해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자물쇠가 달린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일기장. 박 형사는 이것이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품에 안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박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자물쇠를 열고 첫 장을 넘겼다. 일기장 속에는 풋풋한 사랑의 설렘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서연의 솔직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구절들은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애틋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글의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졌다. 특히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의 글씨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보수적인 그녀의 부모님은 평범한 집안의 아들인 민준을 탐탁지 않아 했고 서연에게 계속해서 이별을 종용했다. 일기장은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젊은 여성의 처절한 독백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박 형사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설악산으로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쓰인 기록들은 그녀의 결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민준에게 이별을 고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이번 설악산 여행은 민준의 생각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낭만적인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전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마지막 작별 여행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의 모든 전제를 뒤엎었다. 행복한 연인의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별을 앞둔 연인의 마지막 여행에서 벌어진 참사였던 것이다. 박 형사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떠난 서연, 아무것도 모른 채 완벽한 청혼을 꿈꾸던 민준, 그리고 저수지 근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을 두 사람. 차 안에서 서연은 어렵게 이별의 말을 꺼냈을 것이다. 민준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그녀에게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감정의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박 형사의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제3자에 의한 살인사건도 단순한 운전 미숙사고도 아니었다. 비극의 씨앗은 바로 두 사람의 관계 안에 있었다. 새로운 가설을 세운 박 형사는 자신의 팀원들을 소집했다. 처음 그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랑하는 연인이 다투다가 함께 죽음에 이르렀다는 추측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형사가 서연의 일기장 내용과 함께 기어가 중립에 있었던 점, 핸드브레이크가 어중간하게 채워져 있던 점,
그리고 운전석 바닥에서 발견된 반지의 위치 등 물리적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하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극적이지만 이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였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박 형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반적인 사건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 사건에는 명확한 가해자도 순수한 피해자도 없었다. 오직 엇갈린 사랑과 소통의 부재가 낳은 안타까운 비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 참혹하고도 슬픈 진실을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식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마지막이 사랑이 아닌 고통스러운 갈등의 순간이었다고 말해야 하는 잔인한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형사로서 그가 마주했던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 차량 감식과 유해 분석은 계속되었다. 법의학팀은 두 사람의 유해에서 외부 가격이나 약물 흔적 등 제3자 개입의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고 최종 보고했다. 이는 박 형사의 가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모든 증거가 외부 요인이 아닌 차량 내부에서 벌어진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날 밤 좁은 차 안에서 정확히 어떤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었는지를 재구성하는 것뿐이었다. 박 형사는 두 사람의 감정선을 따라가며 마지막 순간을 치열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수사 자료들을 모두 책상 위에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의 일기장, 차량 감식 보고서, 현장 사진들. 그는 민준과 서연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젊은 연인. 그들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어떤 아픔과 고민이 숨겨져 있었을까? 어쩌면 이 비극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각자가 짊어진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두 사람. 박 형사는 단순한 사건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수지 주변 도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고 지점은 급커브나 위험한 구간이 아닌 오히려 경치가 좋아 연인들이 잠시 차를 세우고 쉬어가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도로에는 급정거시 생기는 스키드 마크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다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차는 아마도 그 장소에 멈춰 서 있었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화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멈춰있던 차는 두 사람을 태운 관이 되어 고요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것이다. 박 형사는 다시 한번 서연의 일기장을 펼쳤다. 민준아,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짧지만 절망적인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형사는 이 문장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는 민준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상상해 보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배신감, 그리고 사랑을 잃고 싶지 않은 처절함. 두 젊은 영혼이 좁은 차 안에서 겪었을 감정의 폭풍은 그 어떤 물리적 충격보다도 강력하고 파괴적이었을 것이다. 진실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선명함은 박 형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수사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박 형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고서에 사고 원인, 운전자 부주의와 같은 건조한 단어를 쓸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 갈등,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감정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파일이 아니라 사랑과 이별, 그리고 엇갈린 운명에 대한 비망록이었다. 그는 이 기록을 통해 죽은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남은 자들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비록 그 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형사로서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였다. 이제 우리는 1년 전 그날 밤 저수지 옆에 멈춰 섰던 은색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본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고요한 저수지 위로 뜬 달이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주는 설악산 정상에서 하려던 청혼의 순간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나게 늘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민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차마 잔인한 이별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의 희망찬 목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준아,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차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그녀는 가족의 반대와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에 대해 힘겹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결심만큼은 단호하게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미래를 그리며 행복에 겨워하던 민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서연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공간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의 장소로 변해버렸다. 민준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충격은 곧 절망적인 애원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이 진심이 아닐 것이라며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절박하게 설득했다.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격렬한 언쟁으로 번져나갔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냈다. 그들의 사랑했던 기억들, 함께 그렸던 미래의 약속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것은 이성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두 젊은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민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손을 붙잡고 반지를 끼워주려 했다. 제발 마음을 바꾸어 달라는 그의 처절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행동에 더욱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녀는 반지를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려 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이 격렬하게 얽혔다. 그들의 손은 이뤄질 수 없는 미래의 상징인 반지를 사이에 두고 필사적으로 다투었다. 한 사람은 사랑을 구걸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밀어내는 비극적이고도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격렬한 몸싸움 와중에 누군가의 팔이 기어봉을 건드려 중립 N으로 옮겼고 동시에 어설프게 채워져 있던 핸드브레이크마저 풀어버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한 나머지 차체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저수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기울어져 있던 지형 위에서 차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다툼은 그들 스스로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비극은 가장 조용하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것은 누구였을까?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갑자기 언쟁을 멈췄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저수지의 검고 차가운 물결이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도의 공포가 두 사람을 덮쳤다. 엔진이 꺼진 차는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운명에 순응하듯 고요하게 물가를 향해 나아갔다. 그 몇 초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핥히던 증오와 원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압도적인 죽음의 공포만이 그들을 지배했다. 풍덩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는 저수지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문틈과 에어컨 통풍구를 통해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얼음장 같은 물의 감촉에 두 사람은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수압 때문에 차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친 듯이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밀어봤지만 좁은 공간은 서서히 물로 가득 차오를 뿐이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얼마 남지 않은 공기 방울 속에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희망은 없었다. 이제 차 안에는 작은 공기 주머니 하나만 남았다.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그 순간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오직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에 대한 깊은 절망과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사랑의 포옹이 아니었다. 함께 파멸해버린 서로의 삶에 대한 용서이자 지독한 공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숨을 나누며 차가운 저수지 깊은 곳으로 영원히 가라앉았다. 이토록 가슴 아픈 진실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며칠 후 박진우 형사는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에서 두 연인의 가족들과 마주 앉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그는 지난 며칠간 정리한 수사 결과를 힘겹게 입에 올렸다. 서연의 일기장 내용부터 시작해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증거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날 밤의 진실까지.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가족들의 표정은 굳어갔다. 1년 동안 품어왔던 단순 사고라는 비극적이지만 단순했던 진실이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었다. 박 형사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엇갈린 사랑이 낳은 비극이었음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가족들은 박 형사의 말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민준과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던 연인이었다.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다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죽음 자체보다 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특히 서연의 부모는 자신들의 반대가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완벽했던 사랑의 기억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빚만이 남았다. 그들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조사실을 가득 메웠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제3자 개입 혐의 없음, 연인 간의 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 서류상의 기록은 그렇게 건조하게 마무리되었다. 박진우 형사는 사건 파일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제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승리감이나 안도감 대신 짙은 허무함만이 남았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인간 감정의 복잡성과 사랑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때로는 세상에 잡아야 할 범인도 처벌해야 할 악인도 없는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저수지 물속에 잠겨있을 두 젊은 영혼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작년에 극심했던 가뭄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비극의 장소였던 저수지는 다시 맑은 물로 가득 찼다. 수면 위로는 설악산의 붉은 단풍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다. 이제 그곳 어디에서도 1년 전의 끔찍한 비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연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한 물결 아래에는 한때 뜨겁게 사랑했고 처절하게 갈등했던 두 남녀의 슬픈 비밀이 영원히 잠들어 있었다. 저수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김민준과 이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때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만약 그날 밤 두 사람이 잠시만이라도 감정을 억누르고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보려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한순간의 감정적인 충돌이 영원한 비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가장 파괴적인 비극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 부재와 이해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파멸로 이끈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었을 현실적인 문제와 한순간의 엇갈린 감정이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서로를 보듬어 주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다. 우리는 과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잊혀진 사건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사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